안녕하세요, 스테번입니다. 오늘은 수동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영어는 능동태와 수동태 표현으로 나눠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능동태라고 함은 주어가 능동적으로 행동함을 의미하고요. 수동태라고 함은 주어가 행동하는 게 아니라 어떤 행동을 당하는 걸 의미합니다. 내가 학교에 가는 건 능동적인 행동이고 창문이 깨어지는 건 스스로 할 수 없는 누군가에 의해서 당한 수동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동태에 대해 설명해 드리기 전에 먼저 영어의 동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영어의 동사는 크게 목적어를 갖는 동사와 목적어를 갖지 않는 동사로 나뉘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수동태 문장을 만들 때 능동태 문장의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목적어를 갖지 않는 문장은 수동태로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에 설명했던 문장의 형식 기억나시나요? 1형식은 주어와 동사, 2형식은 주어와 동사, 보어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죠. 즉 1, 2형식의 동사는 목적어를 갖지 않는 동사이며 이렇게 목적어를 갖지 않는 동사를 자동사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도 1형식 문장은 주어와 동사만으로도 완벽한 문장이 되기 때문에 이때 동사를 완전 자동사라고 부르고요. 2형식 문장은 동사 뒤에 보충 설명해주는 보어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때의 동사는 불완전 자동사라고 부릅니다. 3형식 문장부터는 목적어가 들어가죠. 3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5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3, 4, 5형식 문장에는 목적어를 갖는 동사가 들어가며 이를 타동사라고 부릅니다. 수동태는 능동태 문장의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가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장의 목적어가 들어가야 수동태 문장으로 바꿀 수 있고요. 따라서 목적어를 갖지 않는 자동사가 나오는 1, 2형식 문장은 수동태 문장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럼 수동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수동태는 앞서 말했듯이 주어가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당하는 걸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수동태 문장을 만들 때는 능동태 문장의 목적어가 주어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목적어를 갖지 않는 자동사, 즉 1, 2 형식의 동사는 수동태로 만들 수 없다고도 했었죠. 그래서 happen, occur, appear, disappear는 발생하다, 나타나다, 사라지다 등의 뜻을 가진 자동사들인데요. 한국어로 수동 표현을 하면 발생되어지다, 나타나지다, 사라져지다, 얼핏 들으면 말이 되는 것처럼 느껴져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로 수동태 문장을 만들었을 때 뜻이 이상하지 않다고 해서 수동태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아예 문장 자체를 수동태로 만들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목적어를 갖는 동사, 타동사들을 모두 수동태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소유와 상태를 나타내는 타동사, have, belong to, resemble 등의 동사들은 수동태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럼 수동태 문장 만드는 방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3형식 문장을 보면 주어, 동사, 목적어 순으로 문장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일단 목적어 자리에 있는 명사를 주어 자리에 가져옵니다. 그리고 동사는 be, pp 형태로 바꿔주는데요. 이때 비동사의 시제는 원래 문장의 시제에 맞춰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래 문장의 주어를 제일 마지막 자리로 보내고 그 앞에 by를 붙여줍니다. 설명만 들으면 어려울 수 있으니 예문을 하나하나 같이 살펴볼게요. I clean the room 하면 나는 청소한다. 그 방을 이라는 뜻의 능동태 문장이 되는데요. 이 문장을 수동태로 한번 바꿔볼게요. 일단 목적어인 the room을 주어 자리로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clean이라는 동사를 BPP 형태로 바꿔줘야 하는데 원래 문장의 시제가 clean, 현재형이므로 비동사의 시제도 현재형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the room에 맞는 현재형 비동사 is가 나왔고요. clean은 PP 형태로 바뀌어서 cleaned가 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어였던 I가 마지막 자리에 가면서 앞에 by를 붙여 by me가 됩니다. 문장을 완성하면 The room is cleaned by me. 즉, 그 방은 청소되어진다. 나에 의해서 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문장을 볼게요. I cleaned the room 하면 나는 청소했다. 그 방을 이라는 뜻의 문장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목적어 자리에 있던 the room이 주어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cleaned를 BPP 형태로 바꿔줘야 하는데 cleaned는 과거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동사는 과거형이 나왔고요. 그 다음 clean의 PP형인 cleaned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어 자리에 있던 I도 by를 붙여 문장의 맨 뒤로 보내주면 The room was cleaned by me 라는 수동태 문장이 만들어지면서 그 방은 청소되어졌다. 나에 의해서 라는 문장이 됩니다. 그 다음 I will clean the room 이라는 문장을 보면 나는 청소할 것이다. 그 방을 이라는 뜻의 문장이 되는데요. 여기서도 목적어인 the room이 주어로 나오고요. clean을 BPP 형태로 바꿔줘야 하는데 앞에 will이라는 조동사가 있죠. 따라서 수동태 문장에서도 조동사 will이 그대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BPP가 나오게 되는데 앞에 조동사 will이 나왔으니까 그 뒤에 비동사는 동사 원형이 나와야겠죠. 그리고 PP 자리에 clean의 PP 형태인 cleaned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라는 주어에 by를 붙여 문장의 맨 뒤로 보내면 The room will be cleaned by me 라는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그 방은 청소되어질 것이다. 나에 의해서 라는 뜻의 문장이 됩니다. 그리고 진행형과 완료형은 수동태로 만들기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예문으로 함께 살펴볼게요. I am cleaning the room 하면 나는 청소하고 있는 중이다. 그 방을 이라는 뜻의 문장이 되는데요. 이를 수동태로 바꾸려면 일단 the room을 주어 자리에 가져오고 그 다음에 원래 문장의 시제가 현재 진행형이니 수동태 문장의 시제도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MR이즈 ing라는 현재 진행형에 수동태 be, pp를 넣어줘야 하므로 MR이즈 being, pp라는 형식이 됩니다. 수동태 동사 부분에 비동사가 ing 자리에 들어가서 being이 되고 pp가 그 뒤에 붙는 거죠. 여기서 the room이 주어이므로 현재 진행형의 비동사는 is가 오고 그 다음에 being cleaned가 와서 the room is being cleaned까지 완성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어에 by를 붙여서 맨 뒷자리로 보내주면 the room is being cleaned by me 라는 수동태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즉, the room, 그 방이 is being cleaned, 청소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by me, 나에 의해서 라는 뜻의 문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엔 현재 완료형 문장을 볼게요. I have cleaned the room 하면 나는 청소한 상태이다. 그 방을 이라는 뜻의 문장이 오는데요. 이를 수동태로 바꾸게 되면 the room이라는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오겠죠. 그리고 원래 문장의 시제가 현재 완료형 have pp이므로 여기에 수동태 동사 be pp를 넣어서 have been pp의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The room has been cleaned by me 라는 문장이 만들어지고요. 이를 해석해보면 그 방은 청소되어진 상태이다. 나에 의해서 라는 뜻이 되겠네요. 이해하기 좀 어려우시죠? 아무래도 한국어는 영어처럼 수동태 형식을 많이 사용하지 않다 보니 수동태 문장을 만드는 게 어려울 수 있는데요. 계속 독해를 하다 보면 좀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 다음에는 4형식 문장의 수동태 변환으로 넘어가 볼게요. 4형식 문장에는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이렇게 목적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수동태 문장으로 만들 때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나와야 하는데 어떤 목적어를 주어 자리에 가져와야 할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둘 다 주어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즉, 4형식 문장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둘 다 주어 자리에 나올 수 있으므로 수동태 문장도 두 가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I gave her a book 하면 나는 주었다 그녀에게 책 한 권을 이라는 뜻의 문장이 되는데요. 일단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만들어 볼게요. 간접 목적어인 her가 주어로 나오면서 she로 바뀌고요. gave를 수동태로 바꿔주는데 여기서 gave는 과거형이므로 비동사 과거형을 써서 was가 나오고 그리고 gave의 pp 형태, 즉 기분이 나와서 was given 이라는 수동태 형식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주어에 by를 붙여 뒤로 보내기 전에 직접 목적어인 a book이 남아있죠. 그래서 was given 다음에 a book을 그대로 붙여주고요. 제일 마지막으로 주어를 앞에 by를 붙여 by me로 바꿔서 문장의 맨 뒤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She was given a book by me 이런 문장이 되겠네요. 해석해보면 그녀는 주어졌다. 책 한 권이 나에 의해서 라는 뜻이 됩니다. 이번에는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a book이 주어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gave가 BPP 형태로 바뀌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어를 제일 마지막으로 보내기 전에 her라는 간접 목적어가 남아있죠. 이 her를 그대로 붙여주고 마지막으로 주어 뒤에 by를 붙여서 문장 맨 뒤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a book was given her by me 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4형식 문장을 3형식 문장으로 바꿔줄 수 있던 거 기억하시나요? I gave her a book 이 문장을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의 순서를 바꾸고 그 사이에 to를 집어넣어서 I gave a book to her 라는 문장으로 바꿀 수 있는데 이 경우 목적어는 a book만 가능하므로 a book이 주어로 오고요. 그 다음에 gave가 BPP로 바뀌어서 was given으로 나오고 그 뒤에 있는 to her는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어가 by me로 바뀌어서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a book이 주어로 오게 되면 수동태 문장은 두 개가 되는 셈이죠. 두 문장의 차이는 중간에 전치사 to가 들어가느냐 아니냐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전치사 유무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4형식 문장은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목적어가 두 개 있기 때문에 각각 주어로 하는 수동태 문장을 만들 수 있고요. 직접 목적어가 주어로 오게 될 경우에는 수동태 문장이 두 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make, buy, get, sell, write 등의 동사, 즉 3형식 문장으로 바꿀 때 간접 목적어 앞에 for를 전치사로 가져오는 동사들은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 문장을 만들 수 없습니다. 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He made me a bag 하면 그는 만들어 주었다. 나에게 가방 하나를 이라는 뜻의 4형식 문장이 되는데요. 이때는 a bag, 직접 목적어만 주어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bag이 주어 자리에 오고 made를 was made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me를 그대로 써주고 주어에 by를 붙여 문장의 맨 뒤로 보내면 a bag was made me by him 이라는 수동태 문장이 되는 거죠. me 앞에 for는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됩니다. 그런데 me라는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문장은 만들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주어로 해서 문장을 만들면 I was made a bag by him 이라는 문장이 되는데 해석을 해보면 나는 만들어졌다. 가방 하나를 그에 의해서 라는 뜻이 되죠. 나는 만들어졌다? 처음부터 해석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3형식 문장을 만들 땐 전치사 for를 가지고 오는 동사들은 간접 목적어, 즉 뭐뭐에게라고 해석되는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 문장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 다음 5형식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5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이루어져 있으며 목적어가 하나만 있기 때문에 수동태 문장은 하나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She calls him little prince 하면 그녀는 부른다, 그를 어린 왕자라고 라는 뜻의 문장이 되는데요. 이 문장에서 목적어인 him이 주어로 나오면서 he로 바뀌고요. 그 다음 calls라는 동사 부분이 is called라는 수동태 부문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목적격 보어인 little prince는 그대로 써주고 마지막 주어에 by를 붙여서 맨 뒤로 보내주면 He is called little prince by her 라는 문장이 완성됩니다. 즉 그는 불린다 어린 왕자라고 그녀에 의해서 라는 뜻이 되겠네요. 다음 문장도 볼까요? I asked him to bring the bag 하면 나는 요청했다. 그에게 그 가방을 가져오라고 라는 뜻의 5형식 문장이 되는데요. 여기서 목적어인 힘이 주어 자리로 나오고 그 다음 asked 동사 부분이 BPP was asked의 형태로 오고 그 다음 목적격 보어 자리에 있던
to bring the bag 이라는 구문이 was asked 다음에 바로 나오고요. 마지막 주어인 I를 by를 붙여 by me로 바꿔주면 He was asked to bring the bag by me 라는 수동태 문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요구받았다, 요청받았다. 그 가방을 가져오라고 나에 의해서 라는 뜻의 문장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어려운 점이 없는데요. 문법적으로 기억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오형식 문장에서 목적격 보어가 동사 원형으로 나온 경우에는 수동태로 바꿀 때 동사 원형 그대로 오는 게 아니라 to 부정사로 바꿔서 와야 합니다. 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I made him do his work. 이 문장에서 목적어인 him이 주어로 나오면서 he로 바뀌고요. 그 다음 동사인 made가 BPP 형태로 바뀌어서 was made로 나옵니다. 그리고 목적격 보어에 do his work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이 나왔으므로 이를 to 부정사로 바꿔서 넣어줘야 되고요. 그러면 수동태 문장에서는 to do his work 이렇게 바뀌어서 들어가겠네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주어인 I에 by를 붙여서 문장의 맨 뒤로 보내주면 오형식 문장의 수동태가 완성됩니다. 그러면 그는 만들어졌다. 그의 일을 하도록 나에 의해서 라는 뜻의 문장이 되겠네요. 지금까지 3형식, 4형식, 5형식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는 법을 살펴봤는데요. 그 외에도 주의할 점 몇 가지를 더 살펴볼게요. 먼저 동사구의 경우 부사를 빼주지 않고 그대로 써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takes care of 이 세 가지 단어가 다 합쳐져서 무엇을 돌보다 라는 뜻의 동사구가 되는데요. 이를 수동태로 바꿔줄 때도 다 같이 써야 한다는 겁니다. 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She takes care of my cat 이라는 문장을 수동태로 바꿀 때 일단 목적어인 my cat이 주어로 나오고요. 동사구인 takes care of가 수동태로 바뀌어서 is taken care of가 되며 주어인 she는 그 앞에 by를 붙여서 by her로 바뀌어서 문장의 제일 뒤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my cat is taken care of by her 라는 문장이 되는데요. 여기서 of와 by가 바로 붙어 있는 게 이상하긴 하지만 이게 맞는 문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고 해서 of를 빼버리면 말이 안 되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조동사가 들어가면 어떻게 바꿔야 할지 한번 살펴볼게요. He can use the pencil 하면 여기서도 the pencil이라는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can use라는 동사 부분을 수동태로 바꿔줘야 하는데 can이 조동사죠. 따라서 그 뒤에 BPP 중에서 비동사는 동사 원형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use가 과거 분사로 바뀌어서 used로 붙어주면 can be used 이렇게 동사 부분이 완성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he라는 주어에 by를 붙여서 by him 이 문장 제일 뒤로 가면은 The pencil can be used by him 이라는 수동태 문장이 됩니다. 이처럼 수동태는 목적어를 주어 자리에 빼고 동사를 BPP 형태로 만들어주고 주어에 by를 붙여 문장 제일 뒤로 빼주면 되는데요. 이때 by 주어는 생략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by 주어를 굳이 붙이지 않더라도 듣는 사람이 알만할 때 by 주어를 생략할 수 있겠죠. 그리고 주어가 누구인지 모를 때에도 굳이 by someone이라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생략해 줄 수 있습니다. 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English is spoken in many countries 라는 수동태 문장이 있는데요. 영어는 말해진다, 많은 나라들에서 라는 뜻의 문장인데 여기서는 by 주어가 생략되어 있죠. 그럼 누구에 의해서 말해질까요? 언어를 말하는 주체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람에 의해서 말해진 게 뻔하기 때문에 굳이 by people이라고 붙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 예문을 볼게요. The bag was stolen yesterday 하면 그 가방은 훔쳐졌다, 어제 라는 뜻의 문장이 되는데요. 이때 누구에 의해서 훔쳐졌을까요? 그걸 알면 by 주어를 써서 표현했겠죠. 모르면 굳이 by someone 이렇게 붙일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동태 문장이 by 플러스 주어의 형태로 끝나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모든 전치사가 by여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외에 전치사를 쓰는 수동태 구문들도 있으니 이는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와 있는 예문 중에서 be known to,
be known as, be known for, 그리고 be made of, be made from 이 5가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be known은 알려져 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be known to의 경우 뭐뭐에게 알려져 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즉, the song is well known to the fans 라는 문장을 보면 그 노래는 잘 알려져 있다. 그 팬들에게 이런 뜻이 되겠네요. be known as와 be known for 구문은 예문으로 살펴볼게요. He is known as a writer 하면 그는 알려져 있다. 작가로. 즉, be known as의 경우 주어와 목적어가 같은 대상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be known for의 경우 뭐뭐로 유명하다 라는 뜻으로 The river is known for beautiful sunset 이라는 문장을 보면 그 강은 유명하다, 아름다운 일몰로 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는 주어인 the river와 beautiful sunset이 일치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be known의 경우 뒤에 어떤 전치사가 오는지에 따라 뜻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be made of와 be made from도 구별을 잘 하셔야 하는데요. 둘 다 뭐뭐로 만들어진다라는 뜻이지만 of를 쓰면 재료가 눈에 보이는 경우에 사용하고 from은 추출의 의미를 써서 재료가 보이지 않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The table was made of oak trees 하면 그 테이블은 만들어졌다. 오크 나무들로 이런 뜻이 되는데요. 이때 책상이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는지 눈에 보이죠. 그래서 이때는 of라는 전치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다음 예문을 한번 볼게요. The glass is made from sand 라고 하면 유리는 만들어진다, 모래로 라는 뜻의 문장이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유리의 모래가 보이지 않죠. 모래의 성분을 추출해서 만들었다는 느낌으로 from이라는 전치사를 써줘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of는 재료가 눈에 보이는 경우, from은 재료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 즉 뭔가 뽑아서 쓴 경우, 이럴 때 사용합니다. 이 정도만 외워서 구분하실 줄 알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영어는 능동태 문장만큼이나 수동태 문장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 문장으로 바꾸려면 목적어를 갖는 3형식, 4형식, 5형식 동사들만 수동태 문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어를 갖지 않는 자동사들은 수동태로 만들 수 없고요. 목적어를 갖더라도 소유와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수동태로 만들 수 없습니다. 수동태를 만드는 방법은 일단 목적어를 주어 자리에 가져오고 동사를 be, pp로 바꿔주고 그 다음 주어에 by를 붙여 문장의 맨 뒤로 보내주면 되는데요. 이때 비동사의 시제는 원래 문장의 시제와 일치해야 합니다. 현재형, 과거형, 미래형처럼 단순한 시제들은 수동태를 만들기 어렵지 않은데요. 현재 진행형이나 현재 완료 같은 시제들은 만들 때 헷갈릴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고요. 4형식 문장은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즉 목적어가 2개 있기 때문에 이를 각각 주어로 하는 수동태 문장을 2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3형식 문장으로 바꿀 때 전치사 for를 갖는 동사들은 뭐뭐에게라는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 문장을 만들 수 없고요. 뭐뭐을르리라는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가져오는 수동태 문장만 만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5형식 문장의 경우 목적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수동태 문장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은데 만약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이 나올 경우에는 이를 수동태 문장으로 바꿀 때 동사 원형을 투부정사로 바꿔줘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에는 대망의 투부정사와 동명사 그리고 현재 분사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